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더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오혜림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성희입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지만 그래도 네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네. Q&A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스토리로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많은 이해를 도왔다면 오늘은 핵심만 꼭꼭꼭 집어서 네네네. Q&A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산재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는 대표 질문, 산재를 준비할 때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노무사님 속 네. 시원하게 알려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털털하셔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네네. 인한 재해, 네. 그것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산재 신청이 가능하죠. 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자해행위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어요. 어떤 행위요? 자해행위. 자해행위요? 자기 몸을 스스로? 네, 스스로 네. 해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되진 않지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업무상 사유에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되고 있죠. 네. 본인의 과실이어도 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뭐 발을 헛디뎌서 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네.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이제 본인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산재 신청서상에 사업주의 동의를 받는 그 서명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마저 이제 최근에는 없어졌고요. 사업주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네네. 사업주가 동의 안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그쵸? 네. 많이 얼굴에서 갑자기 굉장히 힘듦이 느껴지시네요. 네. 사업주의 네네네. 동의가 없어도 충분히 신청이 네네네.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네네네.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만 산재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요. 원래 산재를 가입을 해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을 안 하고 있더라도 네. 우리가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가입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대신에 이제 사업주가 밀린 사업 그 산재 보험료를 내고 산재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공단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네네. 사업장이 가입도 하지 않았고 사업장이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직원이 다쳐가지고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그런 네네. 경우는요? 된다는 거죠. 그럼 네. 사업장이 돈 낼 의욕도 없는데 안 냈잖아요. 의혹이요? 안 냈잖아요. 일부러 안 낸 거 아니에요? 이제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산재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한 곳은 나중에 이제 산재 처리가 되면 미가입 산재라고 해서 그 공단 쪽에서 뭐 밀린 보험료도 청구가 되고 어쨌든 다쳤던 근로자는 산재 그 처리를 받게끔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쳤으니까 억울하면 호소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지만 네네.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네. 안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 산재 신청 같은 경우는 다치시고 3년 안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뭐 장애를 입었다 사망하신 경우는 그 재해일로부터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네네. 그러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산재 적용이 되고요. 다만 뭐 이런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법령이 좀 다르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산재 가입과는 별개로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들 그 산재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산재 적용이 안 되죠? 되십니다. 돼요? 네, 업무 연관성이 있으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시고 실제로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뭐 카페에서 일을 하셨던 바리스타 분들 네. 같은 경우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하셔서 인정받으신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이 다치시잖아요. 알바생 분들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그렇죠. 경미한 사고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네. 보통의 경우에 이제 다치시면 굉장히 치료비도 많이 드시고 장애도 받으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고요.
만에 하나 이제 사망 사고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모두 다 이제 보상을 해주시려면 산재보험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특고직에도 네.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가능하시고요. 제가 자막으로 그 특고 가입이 가능하신 산재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는데 듣고 싶어요. 저도 다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15개가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인지 좀 몇 개만이라도. 보험 설계사 분들도 그러시고, 네. 학원 선생님들, 아, 네네 그런 분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있잖아요. 프리랜서인데 저는 안 되나요? 되실걸요? 저는 안 가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죠. 아, 내 돈 내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공상 처리를 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공상 처리라는 거는 이제 사업주가 산재 처리하지 말아라. 내가 그냥 우리 내가 이제 병원비랑 뭐 일하지 못할 동안 뭐 일당 줄 테니까 네. 하자는 게 공상 처리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뭐 있을 수 있죠.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저 사람과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업주한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밉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산재 처리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처리라는 거를 이제 사실 공상 처리라고 하는데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산재 은폐거든요. 아, 왜냐하면 모든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신 분들은 산재를 신청하시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나는 사실 공상 처리를 하고 보니 너무 많이 다쳤고 네. 이거는 회사에서 나한테 주었던 금액으로는 모든 게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네. 그래도 나는 산재 신청하겠다. 뒤늦게 얘기하시는 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아, 네, 근데 다만 이후에 이제 그 산재랑 중복 보상이 되는 부분은 회사에 다시 리턴을 해주셔야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네네. 중복 보상은 안 되시고요. 그럼 퇴직하면 산재 처리를 할 수 없죠? 가능하십니다. 에? 퇴직했다는 건 내가 이제 이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다치고 3년이나 아니면 뭐 사망하고 5년 안에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산재 신청을 하려고 보니 회사가 폐업을 했다. 네. 그럼 산재 신청이 가능하세요.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산재 신청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단이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저희는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아, 네. 회사가 없어졌다고 해도 제가 받을 수 네네네. 있는 건 받네요. 네네. 근데 다만 내가 거기에서 일했던 거에 대한 객관적인 뭐 사대보험 내역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아니면 뭐 경력증명서나 네. 뭐 이런 퇴직금 산정 내역서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거기서 일했던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은 하셔야 되겠죠. 희소식이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노무사님 정말 산재에 관해서 많은 케이스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산재를 준비를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보면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스스로 잘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단에 가서 내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다쳤다를 이제 증명만 하면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뭐 10년 이전이나 이런 과거에 일했던 나의 일과 나의 업무에 대한 유해 요인에 대해서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 그 제의자의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일하다 다쳤고 이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공단이 아니다라고 입증을 하거나 사업주가 아니다라고 입증을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나는 일하다가 이런 경험을 얻었다를 네. 주장하는 게 입증하는 게 입증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입증 책임 근로자한테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과로사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근무하셨던 내역에 대한 데이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출퇴근일지나. 네.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내역에 대해서 우리는 뭐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떡해요? 아니면 우리 내부 문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이행을 했을 때 법률로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과로사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주가 얼마나 협조를 해주냐에 따라서 승인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주도 감정적으로 재해자분이 쓰러지셨을 때
좀 더 이런 거 더 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자료 같은 거 더 빨리 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준비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산재가 바로 일어났을 때 바로 신청을 하셔야 사업주에게도 좀 더 협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네. 동료 근로자분들한테도 좀 더 뭐 도움을 좀 더 쉽게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경으로는 정말 심란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네.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신청을 하는 게 아무래도 네네. 산업재해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더 이롭겠네요. 네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선 본인이나 대리인이 참석해서 구술로 이제 심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술이요. 본인이 이제 직접 참석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점이 힘들었다 이렇게 네. 본인이 진술을 할 수가 아, 있어요. 네네. 직접 참석을 해서. 네. 거기에 아무래도 참석을 하시는 게 승인율이 좀 더 올라가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접 참여를 하거나. 네네. 네. 직접 참석을 하셔서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말씀을 하거나. 하시는 게 좀 더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접 판정위원회 참석을 하는 거 보면은 해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에이 그냥 하지 말지라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신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공단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확실히 잘 잡혀 있거든요.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산재 승인율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로 보는 산재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Q&A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저희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오혜림 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궁금증이 안 풀렸어요. 요건 정말 뭔지 궁금해요 라고 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신데 사실 다치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 노무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벗고 뛰고 있으니까요. 혼자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벗고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